오늘부터는 우리가 보통은 부처라고 하는데 부에 해당되는 데만 보통 회의를 하고 처도 회의를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게 애매하고 또 장관급에 해당되는 각 위원회 이런 데도 참석을 하나 안 하나도 애매하고 특히 부처 청이 정부의 핵심 조직 구조인데 청은 대개는 참석을 안 해가지고 따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래 외청은 기본적으로 부처로부터는 약간의 독립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국정에 관한 논의는 헌법에 의한 또 법률에 의한 정부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부처 청이 다 함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여러모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장과 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부처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회의에 계속 부 위주로 돌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에서는 회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위원회 중에서도 이게 장관급인 곳들이 있는데 여기도 좀 빠지면 이것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을 방금 대통령께서 지적을 한 건데요. 특히 그 부처청이 그 정부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청은 대개는 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따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물론 또 외청 같은 경우에는 부처로부터 약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국정 논의에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가르마를 타고 정책 아이디어를 같이 짜내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이 단절돼 있는 것들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점들,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꾸준히 좀 이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제 실시간 자막 방송도 처음으로 시행이 됐네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 끝내고 나서 앞으로는 국무회의 때 이 자동 자막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무회의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고 근데 또 이번 정부 들어서 국무회의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딥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막을 제공한다면 국민들이 한층 더 이해하기가 접근하기가 쉬운 거고요. 요즘은 또 캡처로도 많이 공유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또 소리를 켜지 않아도 뭐 이어폰이라든가 어떤 소리를 켤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화면만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 사실 궁극적인 건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께도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청와대에 따르면 자막 송출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국민께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거라는 설명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확대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세한 하나하나가 쌓여서 국정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국정 만족도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지난 2013년 이후 최고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인데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 만족도가 7점 만점에 4.77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국정과제에 중점을 둔 국민 만족도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건데요. 네.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1년차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재명 정부가 맨 왼쪽에 파란 저 막대기입니다. 4.77이죠. 윤석열 정부가 4.48, 문재인 정부가 4.6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아무리 높아도 4.6까지 찍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4.77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칸 보시면은 전임 정부들 좀 2년 차 때 살짝 오르고 3년 차 때 꺾이는 모습을 좀 전형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1년차 평가 잘 받았으니까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번 정부는 6월에 선거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 6개월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4.77 그러면 어떤 과제에서 만족을 하는가 네. 좀 보면 항목별로 보면은요.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건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4.87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렇게 두 개가 평균을 웃돌았고요. 다음이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다음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순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인식조사를 넘어서 정책 기획부터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 시각에서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공직자들도 이 결과를 보면서 좀 뿌듯할 것 같은데 요즘 공직 기강이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하라 이렇게 지시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중앙 정치에 아무래도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주목도가 너무 크게 쏠리긴 하지만 사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바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현장 공무원의 세심한 배려일 때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신속하게 또 보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 체감하는 그런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뭐 다자녀 근로자 가구 같은 경우에 세금을 경감해준다라거나 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있고요. 또 모두의 카드 이런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눈에 띈다고 대통령이 지목을 콕 집어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가급적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는 공직자를 일부러라도 좀 찾아서 포상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네. 그게 그 공직사회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운데 어떤 조금이라도 성심성의껏 일하는 사람들의 박탈감을 줄이고 동기부여를 크게 해준다. 그렇게 늘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